어제 내 말 안 들은 거 기억나? 이번에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장을 입은 지점장이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회장이라고? 지점장이 왜 저러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 은행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손님이었으니까요.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초라한 할아버지. 그런데 지금은 지점장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을 기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이런 감동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모든 건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이죠. 그날 저는 57층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지만 아직 현역입니다. 손에 쥔 건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매출 4조 원 돌파. 완벽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아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32살. 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아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한빛은행 강남지점 대리입니다. 은행원이라. 집안은? 준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턱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탁탁탁. 뭐라고?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보육원 출신?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를? 그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한건설그룹이야.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가문은 안 변해 체면이 있고 격이 있는 거야. 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준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십니까? 뭐?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제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서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은행 유니폼, 단정한 머리 이수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2살 여름 가난했지만 밝게 웃던 여자. 정민이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민희야.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저는 민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죠. 하지만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날의 제 모습과 민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저는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수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어.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진짜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겠어. 다음 날 새벽.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입던 옷들, 낡은 점퍼, 해진 청바지, 구멍난 운동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 저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모두 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만 남겼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썼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대한건설그룹 회장 김태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니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수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겠어. 며칠 후 저는 한빛은행 강남지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금방 젖었고 해진 운동화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리얼했으니까요. 저는 은행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마치 정말 힘든 노인처럼.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일부러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윽,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초라한 노인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제 옆에 무릎을 꿇는 소리.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 과장님, 119 전화 부탁드려요. 박 대리님,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목소리가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제 이마에 빗물을 닦아줬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명찰을 보니 박상무 지점장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이수진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창구 비우고 여기서 왜 이래? 수진이 지점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그래도 업무가 우선이잖아. 다른 직원들이 할 수 있어.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점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45년 전 비 오는 날, 민희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저는 수진을 다시 봤습니다. 민희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지점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손님들 기다리는데 제가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어르신이 더 급해요. 수진은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족분 계세요? 연락드릴 분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였지만 이상하게 목소리가 정말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끝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들것에 실릴 때까지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르신,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냥 집에 갈게요. 할아버지, 그래도 검사는 받으셔야. 괜찮아요. 저는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창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표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러 온 초라한 노인.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15번. 앞에 10명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시험이었습니다. 315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5번 창구. 강대리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구로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강대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 구부정한 자세,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어설프게. 잠깐만요. 어디 갔지? 손님, 빨리 좀 하세요. 뒤에 사람들 많아요. 강대리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겨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강대리는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설명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이게 뭔지 좀. 통장 만드는 서류예요. 그냥 여기 이름만 쓰시면 돼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통장을 받았습니다. 다음 분. 강대리는 벌써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없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대우. 저는 다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창구. 수진이 있는 창구를 선택했습니다. 328번 다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328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그때 그 분이시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키오스크라는 걸 쓰고 싶은데 모르겠어서요. 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쉬워요.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카드였습니다. 손수 만든 것 같았습니다.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심카드. 이거 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쓰실 때 도움이 되라고요. 카드에는 그림과 함께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 넣기. 두 번째, 비밀번호 입력. 세 번째, 원하는 메뉴 선택. 정말 쉽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해보세요. 수진이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일부러 헤맸습니다. 잘못된 버튼도 눌러봤습니다. 아, 잘못 눌렀네요.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하면 돼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있죠? 수진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이수진 대리, 손님들 기다려요. 네, 곧 들어가겠습니다. 수진은 대답했지만 저를 끝까지 도왔습니다. 마침내 업무가 끝났습니다. 다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휴대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설정 좀 바꿔드릴게요. 수진이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빠르게 뭔가를 설정했습니다. 글자 크기 크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화면도 밝게 했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수진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펜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수진. 제 이름이에요.
다음에 또 어려우시면 여기 오셔서 제 이름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들 돈은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르신.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명함을 손에 꼭 쥐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이수진. 예쁜 글씨체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확인했습니다. 정말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진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VIP 고객 한 분이 한빛은행 강남 지점을 방문하신답니다. 300억 예치 고객이시라고요? 그래? 어느 분인데? 대성전자 부회장님이십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알았네? 오늘 내가 그 은행에 갈 거야.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응. 마지막 확인할 게 있어. 저는 다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은행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박상무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오늘 10시에 VIP 고객님 오신다. 300억짜리 고객이야. 절대 실수 없도록.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분명했습니다. 이수진 대리, 내가 응대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10시에 예약 상담 있어요. 지난주에 잡아둔 건데 취소해. 하지만 VIP가 더 중요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박상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수진의 창구 순서였습니다. 일부러 10시 직전에 맞춰서요. 347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구로 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송금을 좀 하려고요. 네, 도와드릴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서 2명이 양옆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이었습니다. 박상무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상무가 로비를 둘러보다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이수진 대리, 지금 뭐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상담 중입니다. 지점장님. 상담은 나중에 해.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와. 명령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상무에게 걸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지점장님.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칙?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박상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수진이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노인도.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신뢰를 깨는 거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VIP는 박 대리님이 더 전문이십니다. 박 대리님께서 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작은 체구의 여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VIP 고객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대리, 나중에 혼날 줄 알아. 박상무가 낮게 말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진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VIP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저에게로 다시 걸어왔습니다.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다. 바로 이 아이야. 수진이 다시 창구에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뒤에서 박상무가 박 대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고객을 안으로 모시는 소리. 박상무가 수진을 노려보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일은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어르신 송금 완료됐습니다. 수진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가씨 괜찮겠습니까? 저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든 적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은행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돈보다 원칙을 택하는 사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번의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수진 그녀는 제가 평생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은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은행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박상무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서류를 내려치는 소리. 어제 VIP 고객 계좌 처리하면서 수수료 누락이 있었어. 3천만 원이나.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요? 응대는 박 대리가 했지만 최종 확인은 내가 했잖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이상했습니다. 수진은 VIP 응대를 안 했는데요. 지점장님, 저는 VIP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요. 최종 승인 서류에 내 이름 있어. 지점장님,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없습니다.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사항인데요. 그래도 중간 체크는 내가 했어야지.
박상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당장 고객님께 전화해서 사과해. 하지만 제 실수가 아닙니다. 뭐? 지금 상사에게 대드는 거야?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시스템 로그 확인해 봤는데 내 말 안 들려? 박상무가 박 대리를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박 대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였습니다. 박상무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진 대리, 어제 내 말 안 들은 거 기억나? 이번에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박상무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빨리 해. 수진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세요, 부회장님. 한빛은행 강남지점 이수진 대리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제 처리해드린 계좌 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은행 이름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은행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끝까지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급 절차는 내일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내일 환급 처리해. 또 실수하면 가만 안 둬. 그리고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수진만 더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상무. 저 사람은 직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짓밟고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 오전 10시에 한빛은행 강남지점으로 가겠네. 지점장실로 안내해줘.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보였습니다. 다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수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로 잡힐 거야.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 문제도 사업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나쁜 사람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저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회장 김태준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파카도 해진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대신 맞춤 제작한 네이비 정장, 이탈리아산 구두,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시계. 이것이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대한건설그룹 회장 김태준. 비서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라한 노인으로 드나들던 곳.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자.
비서가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급 정장의 남자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걸. 저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일하던 수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는 표정. 일주일 동안 봤던 그 노인과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비서가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점장님 계십니까? 젊은 여직원이 황급히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계십니다. 어느 분이신지. 김태준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비서의 말에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 이 지점 최대 고객. 그 사람이 직접 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여직원이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곧 박상무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 주시지. 시간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박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박상무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따라가면서 창구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상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시죠? 박상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제요? VIP 고객 수수료 누락 건입니다. 아, 그거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과하고. 담당 직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컴퓨터 로그를 보면 다 나오죠. 그건 당신 실수였죠. 로그 보면 다 나옵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원에게 떠넘겼죠. 이수진 대리. 그 직원 이름입니다. 당신은 그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어요. 자신의 실수를. 박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꿀꺽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창구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떠넘긴 거예요. 저 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떠넘긴 거예요. 지금 누구 잘못인지 그 말을 바로 잡으세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상무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지 않고 서서 박상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김태준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 제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박상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8천억 원입니다. 박상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당장 전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저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행에는 좋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이수진 대리 같은 사람들이요. 박상무의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등에도 땀이 흠뻑 배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상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로비를 지나 은행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 대리. 박상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지켜봤습니다. 지점장이 직원에게 사과하는 모습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수수료 누락 건입니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최종 승인을 잘못했어요. 이수진 대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박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수진 대리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상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박상무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리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다른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준서와 수진을 함께 만나는 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왔구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곱게 빗어 넘긴 머리, 자연스러운 화장.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아! 수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 은행 손님.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준서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김태준.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노인. 수수료 면제 카드를 받아가던 할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쥐고 있던 그 사람. 바로 준서의 아버지였다는 것. 앉으세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고 당황스러웠고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아니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였습니다. 안심카드. 수진이 직접 만들어서 저에게 나눠줬던 바로 그 카드. 이거 기억하시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저는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쓰러진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했죠. 지점장이 뭐라 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노인을 보고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고 휴대폰 설정까지 바꿔줬죠. 그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VIP가 온다고 해도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을 먼저 생각했어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저는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면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으로 저를 가르쳤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수진에게 걸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5살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진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준서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돼서. 저는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포옹. 수진도 저를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수진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놓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고맙다. 내가 먼저 알아봐줘서.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습니다. 45년 전, 저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체면과 가문 때문에. 하지만 오늘 아들은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수진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 안심 카드 한 장, 따뜻한 손길 하나, 그것이 8천억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겉모습으로? 배경으로? 돈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초라해 보이는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지, 그게 진짜 보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